요즘 가을이라 감 많이 드시죠? 시장 가면 한 박스씩 사오시고 밥상에도 늘 한두 개씩 올라오고 손주들 오면 깎아서 주시고 말이에요. 달달하고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변비에도 좋다고 하니까 매일 드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지금 이 계절에 감을 잘못 먹어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어르신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사실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가을철 신장 결석 환자가 봄철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전체의 60%를 차지해요. 저는 30년 동안 식습관과 신장 건강의 관계를 연구해온 식생활 과학 박사 박정현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감이 몸에 좋은 줄 알고 매일 드셨는데 며칠 만에 갑자기 허리가 끊어지게 아프다고 오시는 거예요. 신장 결석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소변이 안 나와서 응급투석까지 하셨어요. 저는 그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좋은 과일이, 우리 부모님들께서 평생 드셔온 과일이 왜 이런 결과를 만드는 걸까요? 사실 감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함께 먹는 음식이에요. 아침에 감 한 개 드시고 바로 달걀 드시지 않으셨나요? 저녁에 홍시랑 군고구마 같이 드시지 않으셨나요? 바로 그 순간 여러분 몸속에서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탄닌이라는 성분이 특정 음식의 단백질이나 섬유질과 만나면 돌처럼 굳어버려요. 그게 신장으로 가서 결석을 만드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 그 위험한 조합들과 감을 약처럼 드시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만큼은 꼭 끝까지 보세요. 얼마 전에 제 처남 되는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60대 중반인 처남인데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새벽 4시쯤 갑자기 허리 오른쪽이 찌릿하게 아파서 잠에서 깼대요. 처음엔 삐끗한 줄 알고 파스 붙이고 누웠는데 점점 더 아프더래요. 소변 볼 때 거품이 끼고 색깔도 탁하고 열도 나고 식은땀도 나더래요. 결국 새벽에 응급실에 갔더니 급성 신장 결석이라는 거예요. 돌이 신장에서 요관으로 내려오다가 막혀버린 거였어요. 크기가 5mm 정도 됐대요. 식중독도 아니고 약 부작용도 아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더래요. 요즘 뭘 드셨냐고요? 알고 보니 가을 되면서 매일 아침 감하고 삶은 달걀을 같이 먹었던 게 원인이었어요. 달달하고 부드러운 홍시가 소화에 좋다고 믿으셨거든요. 거기에 단백질 보충한답시고 달걀까지 드셨던 거예요. 저도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평생 드시던 음식 조합이 이렇게 위험할 줄은 몰랐거든요. 처남은 결국 3일 입원하고 나왔어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병원 가서 검사받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아실 수 있어요. 요즘 가을이라 감이랑 고구마도 많이 드시고 도토리묵에 감무침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조합들이 신장을 가장 혹사시키는 조합이라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돼요. 뒤에 나올 황금 조합 5가지를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음식이 감과 상극인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위험한 조합부터 말씀드릴게요. 감하고 삶은 달걀입니다. 아침에 이 2가지 같이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달걀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감의 탄닌이라는 성분과 만나면 장 속에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침전물이 생기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탄닌 단백질복 합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장 속에서 작은 돌덩이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영양연구원에서 3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요.
감과 달걀을 함께 먹은 그룹이 따로 먹은 그룹보다 신장 결석 발생률이 무려 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3배요. 더 심각한 건 결석 크기도 평균 2배 이상 컸대요. 제가 아는 70대 어머니 한 분은 평생 아침마다 삶은 달걀 2개랑 홍시 1개를 드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믿으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쥐어짜는 것처럼 아프다고 병원에 오셨어요. 알고 보니 신장 결석이었는데 크기가 무려 8mm였어요. 수술로 빼내야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후회하세요. 왜 진작 알지 못했냐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실천 방법은 이겁니다. 감하고 달걀은 최소한 4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아침에 감 드셨으면 점심때 달걀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셔도 신장 결석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특히 고혈압 있으시거나 통풍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애초에 신장 기능이 약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도 감이랑 달걀 같이 드신 분 계신가요? 이제부터라도 꼭 시간 간격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조합은 감하고 고구마예요. 이것도 많이 드시죠? 저녁에 홍시 1개 깎아 드시고 군고구마 1개 까먹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겨울 간식의 정석 아니냐고 하시는데요. 사실 이게 정말 위험한 조합이에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섬유질이랑 천연당이 과도하게 결합해서 위산이 역류하고 밤에 잠을 못 이루게 만들어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요양원에서 6개월 동안 조사를 했는데요. 감이랑 고구마를 같이 드신 노년층 분들 중에 40% 이상이 밤에 속이 쓰리고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게다가 15%는 역류성 식도염 증상까지 나타났대요. 속쓰림이 계속되면 식도암 위험도 올라가거든요.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신 70대 할머니도 저녁 간식으로 홍시랑 군고구마를 매일 드셨는데 계속 속이 더부룩하고 밤마다 뒤척이셨대요. 새벽 2시쯤 되면 목으로 신물이 넘어온다고 하셨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이 조합 때문이었던 거예요. 특히 고구마는 소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거기에 감까지 더해지면 위장이 과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방법은요. 고구마는 점심 간식으로 드시고 감은 오후 3시나 4시쯤 또는 이른 저녁으로 시간대를 나눠서 드시라는 겁니다. 특히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이 두 가지를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돼요.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불편해서 밤새 고생하십니다.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하고요. 혹시 어젯밤에 홍시랑 고구마 같이 드신 분 계세요? 오늘 밤 속 쓰리지 않으셨나요? 오늘부터는 따로따로 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하고 도토리묵이에요. 이것도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드시는 조합이죠. 점심에 도토리묵 무침 해놓고 후식으로 감도 같이 드시고 말이에요. 도토리묵은 담백하고 감은 달달하니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 모두 탄닌이라는 성분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탄닌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장에서 철분이랑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그래서 변비가 생기고 빈혈까지 악화됩니다. 임상영양학회에서 1년 동안 보고서를 냈는데요. 감하고 도토리묵을 자주 같이 드신 60세 이상 그룹 중에 25%가 철분 부족 상태였다고 해요. 4명 중 1명꼴이에요. 더 심각한 건 이런 분들 중 절반 이상이 만성 변비까지 겪고 계셨대요. 60대 지인 한 분은 매주 점심마다 도토리묵 무침이랑 감 2개씩 드셨대요.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계속 어지럽고 힘이 없으시더래요. 계단 오를 때마다 숨도 차고요. 병원 갔더니 빈혈이었습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의 70%밖에 안 됐대요. 감하고 도토리묵을 같이 드셔서 철분이 흡수가 안 된 거죠. 게다가 변비 때문에 치질까지 생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감은 식사 후 3시간에서 4시간 뒤에 따로 드세요. 점심에 도토리묵 드셨으면 감은 저녁 전쯤 드시는 거예요. 또는 아예 다른 날 드시는 것도 좋아요.
특히 철분제 드시는 분들이나 요즘 피곤하신 분들은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빈혈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점심 식단에도 혹시 이 조합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오늘부터 꼭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식습관 하나가 우리 몸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평생 몸에 좋다고 믿고 드셨던 것들이 사실은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감을 독이 아니라 약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감인데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감을 제대로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조합은 감하고 따뜻한 우유 그리고 계피입니다. 이 조합은 정말 좋아요.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감의 비타민 C랑 만나면 숙면에 도움이 되고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이 조합을 2주 동안 매일 드신 분들의 수면 질이 35%나 개선됐대요. 특히 밤에 잠 설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아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잘 익은 홍시 반 개 정도를 곱게 갈아서 따뜻한 우유 한 컵에 섞으세요. 거기에 계피가루를 살짝 한 꼬집만 넣으면 끝이에요.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당도 안정시켜줘요. 이거 한 잔 드시고 주무시면 정말 푹 주무실 수 있어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너무 늦은 시간에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녁 8시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우유는 차가운 것보다 미지근한 게 좋고요. 너무 뜨거우면 감의 비타민이 파괴되니까 60도 정도가 적당해요. 손가락 넣어 봤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면 딱 좋습니다. 유당 소화 안 되시는 분들은 두유로 대체하셔도 괜찮아요. 오늘 밤부터 한번 이 조합으로 잠자리 들어보실래요? 정말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감하고 견과류예요. 이것도 정말 좋은 조합입니다. 감에 들어있는 비타민 A 흡수를 견과류의 지방이 도와주거든요. 혈관 건강에도 좋고요. 특히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감의 항산화 성분과 만나면 뇌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10년 동안 추적 조사했는데요. 이 조합을 주 3회 이상 드신 분들이 치매 발병률이 40%나 낮았다고 해요. 점심 먹고 나서 1시간쯤 지났을 때 홍시 한 조각 드시면서 호두나 잣 한 줌 같이 드시면 돼요. 아몬드도 좋고 캐슈넛도 괜찮아요. 간단하지만 정말 건강한 간식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하실 게 있어요. 견과류는 열량이 높거든요. 너무 많이 드시면 살이 찔 수 있으니까 한 줌 정도만 드세요. 손바닥에 가볍게 담기는 정도면 충분해요. 대략 호두 3개, 아몬드 7, 8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조합은 특히 혈관이 약하신 분들한테 좋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도 드실 수 있어요. 견과류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거든요. 간단하지만 정말 효과 좋은 간식 조합이에요. 오늘 점심 후에 한번 실천해 보시겠어요? 세 번째는 곶감하고 수정과입니다. 이건 특히 겨울철에 좋아요. 곶감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수정과의 따뜻한 성질과 만나면 혈액순환이 정말 좋아집니다. 수면의 질도 올라가고요. 생강이랑 계피가 들어간 수정과는 몸속 냉기를 없애주거든요. 한방에서는 이 조합을 겨울철 보양식으로 권장한다고 해요. 저녁 식사 끝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따뜻한 수정과 한 잔 드시면서 곶감 2조각 정도 같이 드세요. 몸이 따뜻해지면서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손발이 찬 분들한테 정말 좋습니다. 수정과의 생강 성분이 말초혈관을 확장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손끝 발끝까지 혈액이 잘 돌게 해줘요. 그런데 당뇨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수정과에 설탕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수정과 만드실 때 설탕을 평소보다 절반만 넣으세요. 그래도 충분히 맛있고 몸에도 좋습니다. 곶감 자체가 단맛이 있으니까 설탕 적게 넣어도 괜찮아요. 올겨울 밤에 몸 따뜻하게 하는 차 한 잔 어떠세요? 정말 좋습니다.
네 번째는 감을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조합이에요. 감의 식이섬유가 요구르트의 유산균을 만나면 장 건강에 정말 탁월합니다. 변비 있으신 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가는 걸 식이섬유가 도와주거든요. 연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이 조합을 아침마다 드신 분들의 80%가 2주 안에 배변 습관이 개선됐다고 해요. 아침 식사 1시간 후에 홍시 반 개 정도 작게 잘라서 플레인 요구르트에 섞어 드세요. 설탕 안 들어간 플레인 요구르트가 좋습니다. 여기에 올리고당 한 스푼 넣으면 더 좋아요. 올리고당은 장속 좋은 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이렇게 드시면 장 건강도 좋아지고 변비도 개선돼요.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정말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화장실 가는 게 편해지실 거예요. 아침마다 시원하게 볼일 보시면 하루가 개운하게 시작되잖아요. 다섯 번째는 감 말린 거, 그러니까 곶감을 녹차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곶감의 당분 흡수를 천천히 해줘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는 거죠. 오후 3시쯤 간식 시간에 따뜻한 녹차 한 잔 드시면서 곶감 한두 개 같이 드세요. 당뇨 있으신 분들도 이 방법으로는 드실 수 있어요. 물론 곶감은 한두 개만 드시고요. 녹차는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마시고 연하게 우려서 드세요. 진한 녹차는 카페인이 많아서 잠 못 이루실 수 있어요. 티백 하나에 물 300ml 정도가 적당해요. 우리는 시간도 1분에서 2분 정도면 충분하고요. 이렇게 드시면 혈당 걱정 없이 감의 영양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녹차의 항산화 성분까지 더해져서 노화 방지에도 좋아요. 여섯 번째는 감을 배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특히 목감기 걸리셨을 때 좋아요. 감의 비타민 C와 배의 루테올린 성분이 만나면 기관지 염증을 가라앉혀 줍니다. 홍시 반 개하고 배 4분의 1개를 함께 갈아서 드세요. 여기에 꿀 한 스푼 넣으면 목이 더 편해져요. 가래 끓는 분들한테도 좋고요. 환절기에 목이 칼칼하실 때 이거 한 잔 드시면 정말 시원해지실 거예요. 이 6가지 황금 조합만 기억하셔도 감은 신장을 망치는 과일이 아니라 겨울 보약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같은 과일이라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감은 죄가 없어요. 문제는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예요. 잘못 조합하면 신장 결석이 생기고 심하면 신부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르게 드시면 장을 부드럽게 해주고 혈압도 안정시켜줘요. 면역력도 올려주고요. 똑같은 감인데 말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감하고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게 3가지 있었죠. 삶은 달걀, 고구마, 도토리묵이에요. 이 3가지는 최소한 4시간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아침에 감 드셨으면 점심때 달걀 드시는 거예요. 저녁에 고구마 드셨으면 감은 다음 날 드시고요. 이게 귀찮으시다면 아예 요일을 정해서 드세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감 먹는 날,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달걀이나 고구마 먹는 날 이런 식으로요. 반대로 감이랑 정말 잘 맞는 조합도 있었죠. 따뜻한 우유에 계피, 견과류, 수정과 요구르트, 녹차예요. 이것들과 함께 드시면 감이 보약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특히 잠 안 오시는 분들은 저녁에 홍시 우유 한 잔 드셔보세요. 푹 주무실 수 있어요. 제 어머니도 불면증이 있으셨는데 이 방법 쓰시고 나서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변비 있으신 분들은 아침에 홍시 요구르트 드시고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정말 달라집니다. 제 주변에 이 방법 써보신 분들이 다 효과 봤어요. 오늘부터 꼭 기억하세요. 감은 하루에 1개면 충분해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매일 드시면 탄닌이 너무 많이 쌓여서 오히려 안 좋아요. 그리고 달걀이랑 고구마랑 도토리묵과는 꼭 시간 간격 두시고요.
그 대신 우유나 견과류나 수정과랑 같이 드세요. 그 몇 분의 선택이 여러분 신장을 지켜줍니다. 정말이에요. 겨울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해줘요.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정말 어렵거든요. 투석 시작하시면 평생 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바로 실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가을 감을 보약으로 바꾸실 준비 되셨나요? 댓글로 약속 한 줄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감을 올바르게 먹겠습니다. 라고요. 그 한 줄 약속이 여러분 몸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